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만의 효율적인 시험 공부 방법 찾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정형준입니다. 먼저 탐구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인행심에서 배운 내용들을 주제에 적용해본 과정들을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입니다. 저는 저번 중간고사를 공부하면서 잠도 줄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다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는 4주차에 배운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시험 공부에 적용해보고 저만의 효율적인 시험 공부 방법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 주제로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도적 처리 전략 중 하나인 분산학습 간격 효과를 공부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분산학습 간격 효과는 긴 시간이 투입되는 경우 동일한 시간을 더 짧은 세션으로 많이 분산시켜서 사용할 때 더 나은 파지와 해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중간고사 때에는 한 번에 한 과목씩 집중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분산학습 간격 효과를 적용해서 여러 과목을 섞어가면서 조금씩 번갈아 가며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인행심 9주차, 10주차를 공부한 다음 수리통계학 3단원 문제를 푸는 등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처음 이렇게 공부했을 때는 한 과목을 쭉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적응된 후에는 이론 위주의 암기 과목과 계산 위주의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니까 머리에 덜 부하가 오는 느낌이 있었어서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보다 공부가 쉽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도적 처리 전략 중 하나인 시험 효과입니다. 시험 효과는 학습에 테스트를 포함시키면 단순 반복보다 더 많이 학습하고 파지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중간고사 때는 수학 과목의 경우 공부를 한 후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암기 과목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 암기한 후에 딱히 체크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효과를 적용해서 기말고사에는 스스로 문답하고 읽으면서 암기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서 인간 행동과 심리를 공부한다고 하고 시험 효과라는 개념을 암기하고 싶다면 학습에 테스트를 포함시키면 더 많이 학습하고 파지할 수 있다는 이론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시험 효과라고 대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확실히 스스로 문답하면서 공부하다 보니 좀 더 내용이 머리에 잘 정리되어 들어오는 느낌이었고 단순히 읽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계열 위치 효과입니다. 계열 위치 효과는 초두 효과와 최신성 효과가 있는데 학습한 항목 중 맨 처음과 마지막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는 이론입니다. 같은 과목을 반복해서 공부할 때 공부를 시작하는 시작점을 계속해서 바꿔주면 초두 효과와 최신성 효과가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져서 기억이 잘 나는 부분이 계속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고사 때는 1회독, 2회독, 3회독을 모두 1주차부터 7주차로 끝냈지만 기말고사 때 계열 위치 효과를 적용한 공부 방법은 1회독은 9주차에서 15주차까지, 2회독은 1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효과는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 설계를 한 이유는 처음 시작과 마지막 단원을 계속 다르게 해서 잘 생각나는 단원을 계속 다르게 하고 고루고루 잘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예상했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한 주차의 앞뒤 내용이 잘 생각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아마 7개의 주차를 쉬지 않고 쭉 공부하는 것은 힘들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공부가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행과 각성 수준입니다. 이 내용은 4주차가 아니라 9주차에 있는 내용인데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포함시켰습니다. 어려운 과제는 낮은 각성 상태에서 쉬운 과제는 높은 각성 상태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갖는다는 수행과 각성 수준, 역스 도슨로입니다. 처음에 이 이론을 공부에 적용하기 위해 어려운 과제와 쉬운 과제를 분류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처음으로 복습하는 단계이고 이해되지 않은 개념들이 많은 1회독은 어려운 과제로 분류하였고 한 번 이상 복습한 2회독 이상은 쉬운 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후 어려운 과제를 할 때에는 낮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인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쉬운 과제를 할 때는 높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 소란스럽고 불편한 분위기인 집 앞 카페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처음 1회독은 효과적이었지만 하지만 2회독이라고 무조건 높은 각성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1회독을 한다 해서 이해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높은 각성 상태에서 공부하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몇 회독인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각자 판단하에 충분히 익힌 과목을 다시 복습하거나 이미 풀어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등 쉬운 공부를 할 때 카페에 가서 하면 더 높은 효율을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앞서 4개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공부를 하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분산학습 간격 효과, 시험 효과가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또 수행과 각성 수준도 약간은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과목을 번갈아가며 공부하고 암기할 내용은 스스로 문답하며 공부하고 완벽히 이해가지 않은 내용은 웬만하면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